네, 안녕하세요. Next.js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를 주제로 발표하게 된 소프트 34기 웹파트 임화랑입니다. 네, 이번 34기 웹파트 커리큘럼에서 Next.js를 다루는 세션은 없었지만 아마 다들 프론트엔드를 공부하면서 Next.js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아니 이게 아니라 흔히 Next.js는 SEO에 효율적이고 SSR, SSG를 쉽게 지원해준다는 장점이 있다는 정도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번 웨비톡에서 Next.js를 처음 사용해서 졸업 전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본 제 경험을 바탕으로 Next.js의 기본적인 지식과 처음 Next.js를 사용할 때 어떤 점을 알고 시작하면 좋은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목차입니다. Next.js의 라우팅 방식에는 크게 페이지 라우터와 앱 라우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Next.js 13 버전 이후로부터는 기본적으로 앱 라우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앱 라우터 방식에서는 앱 폴더 아래로 URL 패스와 같아지도록 폴더를 생성하여 라우팅을 설정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슬래시 블로그 페이지로 이동하고 싶다면 블로그라는 이름으로 폴더를 생성하고 해당 폴더 내부에 page.js 파일을 생성합니다. Next.js에서 라우팅을 위해 생성되는 모든 폴더들은 필수적으로 page.js 파일을 생성해야 하고 해당 파일 내부에는 페이지의 메인 섹션을 그리게 됩니다. 이때 추가적으로 page.js와 함께 기본적으로 폴더에 생성하는 layout.js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layout.js라는 파일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age.js와 layout.js 파일을 활용하여 불필요한 부분을 불필요한 컴포넌트의 호출 반복을 막고 페이지 이동 시 변경되는 부분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진에서 파란색 부분과 보라색 부분처럼 내부 바나 사이드 메뉴와 같이 여러 페이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layout.js 파일에서 작성을 해서 호출하면 해당 layout.js 파일을 포함하는 그 폴더의 자식 요소들은 모든 페이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리액트에서 리액트 라우터 돔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아울렛 컴포넌트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적 라우팅은 어떻게 구현해야 할까요? 저희가 리액트에서 구현을 할 때는 어, 슬래시 콜론 아이디 등과 같이 뒤에 패스 파라미터를 붙여서 동적 라우팅을 구현을 했는데 Next.js에서는 대괄호 안에 슬러그라는 이름으로 폴더를 생성하고 아래에 page.js를 생성해서 간편하게 동적 라우팅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슬러그라는 단어는 아이디나 멤버 아이디 등 본인이 원하는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라우트 그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로그인 전후로 로직이 분리될 때 혹은 URL 패스에 영향을 주지 않고 특정 폴더들을 묶어서 관리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때 라우트 그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의 소괄호 마케팅 그리고 소괄호 샵과 같이 소괄호 내부의 폴더 네임 방식으로 폴더를 생성하고 원하는 폴더들을 그 내부에 묶어주면 URL 패스에 영향을 주지 않고도 폴더 구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같은 라우팅 구조에서 뻗어나온 두 폴더 구조가 서로 다른 layout.js를 필요로 하거나 논리적으로 폴더 구조를 나누고 싶을 때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Next.js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인 서버 컴포넌트와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컴포넌트는 리액트 18 버전에서 처음 구분되었습니다. 기존에는 UI 관련 로직이나 서버 관련 로직 모두 구분 짓지 않고 하나의 컴포넌트로 처리를 했다면 18 버전 이후로는 두 컴포넌트가 각각 다른 역할을 수행하도록 분리되었습니다. 먼저 서버 컴포넌트는 서버에서의 직접적인 데이터를 패치하고 백엔드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고 민감한 정보를 서버에 보관하고 서버에 대한 큰 종속성을 유지하며 클라이언트 측의 자바스크립트를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페이지 로드 시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거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HTML 내부에 자바스크립트를 넣을 수 없습니다.
반면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의 역할로는 동작과 관련된 이벤트 리스너, 유즈 스테이트와 같은 리액트 훅, 그리고 브라우저 API, 커스텀 훅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HTML 내부 어디서든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불필요한 자바스크립트로 인해 페이지 용량이 커지고 로딩 속도 또한 느려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리액트에서 유즈 스테이트라는 리액트 훅이나 온클릭과 같은 이벤트 리스너를 사용했던 그 컴포넌트가 모두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라는 말입니다. 이때 서버 컴포넌트와 달리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는 온클릭과 같은 동작 이벤트를 적용하기 위해 하이드레이션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으로 인해 페이지 로드 속도가 더욱 느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이미지와 같이 페이지 로드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내부 요소들을 감싸고 있는 컨테이너나 래퍼와 같은 기능을 하는 큰 페이지는 주로 서버 컴포넌트로 작성을 하고 내부의 자바스크립트의 기능을 필요로 하는 특정 컴포넌트들을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로 만들어서 서버 컴포넌트 내부에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넣는 방식으로 구조를 짜면 더욱더 초기 로드 속도를 빠르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조를 짜야 되는 이유는 서버 컴포넌트의 장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버 컴포넌트의 장점으로는 먼저 첫 번째로 데이터 패칭 로직을 서버에 둘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버 컴포넌트의 코드는 서버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데이터 패칭 로직을 서버에서 실행시킴으로써 데이터를 미리 포함시킨 HTML 파일을 렌더링하여 클라이언트 단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에 따라 보안이나 SEO, 초기 로드 시간도 추가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데이터 패칭을 서버 컴포넌트에서 하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알아볼 텐데 그 전에 잠시 Next.js 사용 시 알아두면 좋은 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액트에서는 컴포넌트들을 따로 묶어주는 폴더로 컴포넌츠라는 폴더에 분리를 해서 폴더 구조를 만들었었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Next.js에서 컴포넌츠라는 폴더를 생성하면 이는 URL 패스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슬래시 컴포넌츠라는 페이지가 생깁니다. 따라서 원래의 목적인 컴포넌트들을 담아두는 폴더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앞에 언더바를 붙인 언더바 컴포넌츠라는 폴더를 생성하면 저희 원래 목적에 맞는 URL 패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서 폴더 구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Next.js에서는 페이지 이동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Next.js에서 제공하는 링크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버튼의 온클릭이나 유즈 라우터와 같은 훅을 사용하지 않고도 href 속성을 통해서 페이지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서버 컴포넌트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유즈 라우터 훅을 사용해서도 페이지를 이동시킬 수 있는데 이는 어떤 이벤트 발생 시 페이지를 이동시켜야 할 때 사용할 수 있고 다만 유즈 라우터도 훅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알아두면 좋은 점으로 Next.js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미지 태그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이미지 태그만 사용해도 이미지 최적화를 간단하게 도와준다는 장점을 통해 UX 측면에서도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패칭을 하는 방식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세 가지 렌더링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은 프리 렌더링을 지원하지 않고 컴포넌트가 마운트 될 때마다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으로 SEO나 로딩 속도는 다른 렌더링 방식에 비해 떨어지지만 사용자 입력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통해 더 좋은 사용자 경험을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리액트의 렌더링 방식으로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서버 사이드 렌더링입니다. 서버 사이드 렌더링은 프리 렌더링을 지원하고 새로운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런타임에 HTML을 생성해서 클라이언트 단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인스타그램과 같이 컨텐츠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동적인 서비스에 적합한 렌더링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스태틱 사이트 제너레이터는 디폴트 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방식으로 빌드 타임 때 HTML을 생성해놓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 해당 페이지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데이터 패칭이 빌드 타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컨텐츠가 너무 자주 바뀌지 않는 서비스나 페이지에서 적합한 렌더링 방식입니다. 네, 이러한 렌더링 방식을 바탕으로 Next.js 13 버전 이후로의 데이터 패칭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버 사이드 렌더링 방식의 데이터 패칭은 위 코드와 같이 캐시는 노스토어라는 속성을 추가해서 캐시를 저장하지 않고 새로운 요청이 있을 때마다 데이터를 새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는 아까 서버 사이드 렌더링 설명에서 언급을 했듯 새로운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런타임 때 HTML을 생성하고 보여주는 것을 잘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스태틱 사이트 제너레이터 방식의 데이터 패칭은 디폴트 값인 캐시는 false 캐시라는 속성을 통해 캐시를 강제해서 빌드 타임 때 HTML을 생성하고 데이터 패칭을 완성한 상태에서 클라이언트 단으로 HTML 파일을 넘겨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빌드 타임 또는 요청 타이밍에 데이터를 가져와 캐시하고 각 데이터 요청에 재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데이터 패칭을 필요시에 페이지마다 다르게 효과적으로 그리고 선택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서버 상태 관리와 캐시와 같은 기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리액트 쿼리 라이브러리를 많이 사용하는데 Next.js에서 캐시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왜 리액트 쿼리를 사용해야 할까요? 이는 Next.js의 캐시와 리액트 쿼리의 캐시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Next.js의 캐시는 서버 사이드 캐시를 다루고 리액트 쿼리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캐시를 다루는데 페이지 초기 렌더링 할 때는 캐시되어 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서버 사이드의 캐시를 가지고 와야 하므로 Next.js의 캐시를 사용하고 이후에 어떤 요청이 있을 때는 이미 캐시가 되어 있는 클라이언트 단의 캐시를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리액트 쿼리 라이브러리의 캐시를 사용해서 더욱 효율적으로 그리고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선 내용들을 바탕으로 언젠가 하게 될 Next.js 프로젝트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